블랙라벨 GPS250 큐바디. (2월) 둘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연일 상승하던 DDR2 메모리 가격이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DDR2 메모리 가격은 연말부터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단화와 거래 가격으로 봐도 12월 말을 기점으로 만원가량 하락했는데요. 특히 1GB 중 가장 많이 거래된 삼성 메모리는 평균 가격이 38,000원에서 약 4,000원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2기가 PC2 6400은 기존 69,000원에서 54,000원대로 내려가는 등 한 달 사이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대만 제조사들의 갑작스런 메모리 공급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국내 제조사들의 물량 조절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왔지만 대만 메모리가 대량 공급되면서 국내에 부족했던 DDR2 물량이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최근 DDR3 지원 CPU와 메인보드가 대거 출시되면서 DDR3 구입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도 DDR2 가격 하락 원인에 한몫했습니다. 게다가 때맞춰 내린 DDR3 가격의 영향으로 DDR2 가격도 덩달아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대대적인 설 연휴 기간인 지금 잠시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으나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DDR2 가격은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0년 메모리 시장, 조만간 또 다른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국내 첫 안드로이드 폰인 모토로이가 10일부터 정식 판매되면서 모토로이의 SK텔레콤과 아이폰을 출시한 KT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이닉스는 20나노급 공정을 이용한 64GB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30나노급 32GB 낸드 플래시 제품을 개발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구글이 지메일에 구글 버즈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특징을 두루 차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한편 구글은 미국 내에서 일반 인터넷보다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를 시험할 계획이라고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IT 인력 양성 중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미디어 연구소를 벤치마킹해 우수 인재에게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명품 인재 양성 사업이 추진되고, 선정된 대학에는 매년 25억 원의 순수 연구비를 10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중국 후베이성 공안국은 해킹 프로그램과 해킹 기술을 전수하며 18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온 불법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본래 보안교육차 설립된 헤이잉 안전망이라는 이 사이트는 유무료 회원 모집으로 700만 위안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출시 이후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패드의 원가는 우리 돈으로 25만 원에서 38만 원 사이라고 시장조사업체 아이서플라이가 전했습니다. 한편 애플이 최근 사진과 비디오 관련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 아이패드에 카메라가 장착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미국 포브스가 밝혔습니다. 정전식 터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아이폰 덕택에 손가락 대용으로 터치가 가능한 소시지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지난 1월 다나와가 진행한 묻지마 실험실 아이폰 터치 실험 동영상을 계기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UGC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된 이유라고 합니다. KT가 지난 8일부터 통신업계 최초로 24시간 매장을 오픈한 가운데 소비자와 근로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요금 납부와 분실 신고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교대 근로자들은 피로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바닥 매트와 가속 페달, 하이브리드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 등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량 리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동차 업계 2위인 혼다 또한 미국에서 38만 대에 육박하는 리콜을 발표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2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가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라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발표했습니다. 게임은 올해 중순 출시되며 베타 테스트는 북미와 유럽, 한국과 대만 등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닌텐도 위 전용 게임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불법 복제본을 인터넷에 유포한 호주의 한 남성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1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게임 정식 출시일보다 일주일가량 먼저 배포됐으며
수천 명이 이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캐논은 EOS 보급형 DSLR 카메라 시리즈의 최신작 EOS 550D를 발표했습니다. 1800만 유효 화소의 로우 패스 필터 진동 방식의 먼지 제거 기능을 탑재했고, 동영상은 1902에 1080 풀 HD 해상도로 H.264 포맷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저장 매체는 새로운 규격인 SDXC까지 지원합니다. LG전자는 85개의 에어셀과 안마블로 구성된 진동 안마 의자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리 길이나 팔 안마기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한글 지원 LCD와 리모컨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23인치 LED 모니터 PX2370을 선보입니다. 지난 CES 2010에서 공개된 제품으로 웹표준 색공간인 sRGB를 지원하며 모니터 전면에 매직 룩스라는 인공지능형 조도 센서를 갖춰 조명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합니다. 아래쪽 시야각을 넓혀주는 매직 앵글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 짧은 연휴지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